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이동수입니다. 40년 넘게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당신의 혈관을 망치는 음식 3가지가 정확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엇으로 바꿔야 약 없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더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시작이 될 겁니다. 증상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뇌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먹던 음식,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걸 모르고 계속 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320을 넘고 경동맥에는 플라크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운동 딱 2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수치가 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바뀐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가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지혈증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곱창을 포함한 내장류입니다. 곱창이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먹고 싶잖아요. 쫄깃한 맛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한 번 먹을 때 드시는 양 생각보다 많거든요. 곱창 백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300mg 이상입니다. 이게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숨에 넘겨버리는 수치입니다. 보통은 한 번에 20만 300지 드시고 곱창 볶음에 곱창 전골 그리고 소주까지 함께 하시죠. 이 조합은 혈관의 가장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술의 중성지방 3가지가 만나면 혈관은 빠르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 할아버지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곱창집 가는 걸 즐기셨는데 3개월 만에 검사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 295, LDL 210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이미 혈관 내 플라크가 진행 중이었어요. 가슴 통증도 없었고 어지럼증도 없었는데 말이죠. 곱창의 문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뿐이 아닙니다. 포화지방이 매우 많고 고온에서 구울 때는 트랜스지방까지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곱창 같은 내장류를 끊었을 때 단백질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죠. 이 성분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을 구울 땐 기름 없이 구워 드시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거나 팬에 기름을 두르면 좋은 지방이 망가지고 나쁜 기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대안은 닭가슴살입니다. 기름기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소금이나 간장에 절이지 마시고 허브나 레몬즙, 생강 등을 활용해 심심하게 간을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부와 콩나물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은 0, 포화지방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두부는 볶아도 되고 찌개로 끓여도 되고 간단하게 생두부로 김치랑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두부 반 모 삶은 채소 된장국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곱창을 끊는 건 어렵지만 입맛을 바꾸는 건 훈련입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심심해도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 더 속 편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주의 깊게 드셔야 할 음식,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며 단백질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달걀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달걀 노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달걀 하나의 노른자 안에만 콜레스테롤이 약 180mg 이상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mg 이하인데 달걀 2개만 먹어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 버리는 셈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젊었을 땐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잘 작동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조절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관 속 수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할머니는 손주가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가져다 주니 고맙다며 하루 2알씩 드셨어요. 3개월 뒤 검사해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310, LDL은 23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 외엔 특별한 식습관 변화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문제는 달걀 노른자만으로도 수치가 치솟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달걀 흰자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자에는 단백질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습니다. 달걀 2개를 드실 거라면 노른자는 1개만, 나머지는 흰자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둘째, 노른자 섭취는 주 23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같은 날 다른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노른자 먹고 점심엔 고기, 저녁엔 오징어나 새우까지 드신다면 하루 총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훌쩍 초과하게 됩니다. 셋째,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지진 달걀 프라이나 스크램블은 노른자 콜레스테롤에 기름 속 포화지방까지 더해져 이중 부담이 됩니다. 삶거나 찐 달걀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름 없이 간단하게 조리하는 방식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달걀 대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대체 식품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입니다. 특히 두부 스크램블은 달걀 못지않게 맛있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으깨서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볶아 드시면 심심하지 않고 영양도 균형 있게 잡힙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왜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혈관에 좋은 지방도 많다던데요? 맞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그 자체로는 분명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함정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 10알이면 밥 한 공기와 같은 300kcal, 아몬드 20알이면 약 280kcal입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입에 들어가도 배가 안 부르죠. 과자처럼 무심코 한 줌씩 드시다 보면 하루 50만 800kcal는 금방 넘기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최 할아버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TV에서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매일 아침 호두 10개, 아몬드 20개, 땅콩 한 줌씩 드셨습니다. 다른 식사는 그대로 하셨는데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증가, 중성지방 수치가 150에서 290으로 급등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었는데 왜 이래요? 하지만 기름은 기름입니다.
좋은 지방도 과하면 체지방이 되고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는 양과 형태입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먼저 하루 적정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몬드 56알, 호두는 34쪽, 땅콩은 10개 안팎,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식사 대용이나 가벼운 아침 식사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 간식처럼 추가로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밥 먹고 견과류까지 드시면 칼로리가 과잉되면서 중성지방이 금방 올라갑니다. 차라리 아침 식사로 견과류 소량 무가당 두유 1컵 이렇게 드시면 부담 없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 견과류는 피하세요. 소금으로 간한 제품,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제품, 기름에 볶은 제품, 이런 견과류는 나트륨, 당분, 나쁜 지방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의 생견과를 선택하시고 보관 시에는 습기 없이 밀폐 용기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한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며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시켜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꽤 높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뒤 총 콜레스테롤은 210으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냥 생선만 꾸준히 먹었는데 수치가 이렇게 바뀌는 줄 몰랐어요. 하실 정도였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지지지 마시고 구이, 찜, 조림 형태로 기름 없이 조리하셔야 합니다. 생선 자체에 건강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추가 기름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레몬즙, 생강, 월계수잎 등을 곁들여 조리하면 향도 부드럽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두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아직 낯설어 하실 수 있는 곡물, 바로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단순한 잡곡이 아닙니다. 여기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지의 귀리를 3개월간 섭취하면 LDL 수치가 51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귀리를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끓여 드시기.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불려 부드럽게 끓이면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둘째, 밥을 지을 때 쌀과 섞어 드시기. 백미 70%, 귀리 30% 정도로 섞어 지으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귀리의 식감이나 향이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계피 가루나 생강 조금만 넣어주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마세요. 특히 당뇨가 함께 있는 분들에게는 귀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시장에서 귀리라는 이름으로도 팔리지만 오트밀, 스틸컷 오트, 통귀리 등의 형태도 있으니 제품 라벨을 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추천드릴 혈관 회복 식품은
우리 식탁에 익숙한 재료,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혈관 벽의 산화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 서리태, 흰강낭콩처럼 껍질이 있는 콩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콩은 약 25지, 숟가락 기준으로 2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손쉽고 좋은 섭취법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은 0, 포화지방도 매우 낮은 건강식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기름에 부치지 말고 구워서 채소와 함께 먹거나 국이나 찌개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두부 반모 삶은 채소 미소 된장국 이렇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도 균형 있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메뉴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두부를 으깬 뒤 양파, 당근, 시금치 등 채소를 넣고 기름 최소화해서 볶아 드세요. 비주얼은 달걀 스크램블과 비슷하지만 혈관에는 훨씬 부담 없는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혈관 회복 식품은 많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방지,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제된 일반 올리브 오일은 가공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엑스트라 버진은 저온 압착 방식으로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지방입니다. 하루 사용량은 티스푼으로 1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리기, 두부나 삶은 채소 위에 한 방울 살짝, 죽이나 밥 위에 마무리용으로 한 스푼. 주의하실 점은 절대 볶거나 튀기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산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조리용이 아니라 마무리용, 생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혈관 회복 식품은 우리 식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혈관 벽에 기름이 들러붙는 걸 방지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기름때로부터 지켜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라이코펜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뿐 아니라 동맥경화,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12개 정도 혹은 방울토마토 10개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추천드리는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끓여서 토마토 주스처럼 마시기, 토마토 스튜나 찜 형태로 조리하기, 양파, 마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기. 이 조합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설탕을 넣어 끓인 토마토 잼이나 소금 잔뜩 친 토마토 절임은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효과를 망치는 조리법이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혈관 회복 식품은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ALLICIN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속 노폐물 제거와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의 점도를 낮춰주고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 혈관 청소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늘을 무조건 많이 드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12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추천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볶은 채소에 슬라이스 마늘 살짝 넣기, 된장국, 미역국에 통마늘 넣고 푹 익히기, 구운 마늘을 반찬처럼 소량 곁들이기, 또는 마늘을 다진 후 올리브 오일에 살짝 절여 냉장 보관하면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마늘즙, 마늘환 등 가공 제품을 과신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마늘은 적은 양만 잘 활용해도 혈관 건강에 강력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단은 조절할 수 있겠는데 운동은 자신 없어요. 나이도 있고 관절도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고지혈증을 낮추고 혈관을 되살리는 데 있어 운동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운동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고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만 하신다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세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 걷는 것도 귀찮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5분씩 집 근처 골목을 도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2주 후에는 20분, 한 달 후에는 30분으로 늘리셨죠. 6개월 뒤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은 250에서 180으로 감소했고 HDL 수치는 35에서 48로 상승했습니다. 식단 변화 없이 걷기 운동 하나로 만든 변화였습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비싼 기구, 트레이너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동작, 힘든 훈련 필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정답입니다. 1.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노래는 부르기 힘들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평지는 물론 약간의 경사로도 좋습니다. 효과 HDL 증가, 중성지방 감소, 체중 조절, 혈압 안정. 2.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씩 계단 이용.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에 한해 점진적으로 층수 증가. 효과 하체 근력 강화, 심폐 기능 향상, 혈류 개선. 주위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3. 실버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 기상 직후 10분. 목 돌리기, 어깨 으쓱,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등. TV 보면서도 충분히 가능. 효과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운동 전 준비. 4. 수중 걷기 또는 수영. 관절 부담 없이 전신을 사용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수영이 어려우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 효과 전신 근육 사용, 체중 감량, 혈관 탄력 향상. 5. 자전거 타기, 실내 실외 모두 가능. 실외는 평지 중심으로, 실내 자전거는 낮은 강도로 2030분 타기. 효과 하체 순환 개선, 무릎 부담 적음, 지속성 높음. 운동을 하실 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1.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운동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근육과 관절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피로가 덜 쌓이고 다음 날 몸이 더 가볍습니다. 2. 충분한 수분 섭취.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는 목마르기 전에 물 한 컵씩 드시는 걸 습관처럼 하세요. 커피나 탄산음료 말고 깨끗한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3.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도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심하게 차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면 즉시 멈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꾸준함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운동보다 매일 2030분씩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과 운동법,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만난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 75세 김할머니. 처음 오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320, 경동맥 검사에서 플라크가 심하게 쌓여 있었고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는 끊고 등푸른 생선, 귀리, 두부 중심으로 구성.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실천. 1년 후 총 콜레스테롤 200으로 LDL은 120까지 떨어졌고 플라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줄어들었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오직 식단과 걷기로 만든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회복은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바꾸면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음식 하나, 습관 하나, 운동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의사도 약도 자녀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걱정 중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